이 부동산 PF 부실 문제 좀 현재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심각하죠. 심각하고 뭐가 심각하냐면 부동산 PF의 구조를 이제 쉽게 말하면 시행사나 건설사들이 땅을 샀는데 빚으로 산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땅에다가 아파트 분양을 해서 이 땅값을 갚아야 되는 건데 지금 미분양이 증가하니까 분양도 못하고 시행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더 큰 문제는 이 땅을 산 게 주택 가격이 오를 때 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싸게 샀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비싸게 샀으니까 분양가도 높여서 해야 되는데 분양가를 높이려니까 미분양이 우려되고 그리고 또 여기서 높은 고금리 상황에서 이자 비용은 계속 커지고 있고 빚을 못 파고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중간에 끼어 있는 거예요. 시행사든 건설사든 뭐 금융기관이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예를 들면 일시적으로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 할 때 브릿지론이라는 거 해서 일시적으로 돈을 빌리는 그런 게 있는데요. 일시적으로 빌렸으면 본 PF라고 해서 이렇게 사업 시행인가 다음에 사업을 진행할 때까지 가서 전환이 돼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 올해 뭐 1분기에는 브릿지론이 본 PF로 전환된 게 한 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만만치 않고 리스크가 큰 거죠. 근데 이게 한 작년 말, 올해 초에는 막 여기저기에서 막 위험하다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에 와서는 약간 좀 미적지근한 조용한 그런 상황인데 약간 폭풍 전야라고 보면 될까요, 그러면? 그렇게 전 보고 있는 거죠. 왜냐면 처음에 시작할 때는 막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정부가 이제는 조치를 취했는데 만기 연장시켜주고 최근에는 심지어 이자 후불제예요. 원래 이자를 못 내면 부도가 나야 되는데 맞아요. 예. 이자도 나중에 내라고 하고 지금 시간을 끌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분양시장이 개선이 안 되고 주택가격이 또 한번 빠지거나 시장이 안 좋아지면 약간 지태양난에 빠지고 그렇게 되면 문제가 좀 커질 수 있습니다. 나중에 더 크게 올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강제로 막 리스크를 지원하기보다 이제 서서히 문제가 나오게 만들어서 그게 연착륙이거든요. 그러니까 연착륙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경제나 부동산에서 생각하시기에 뭐 가격이 조금 빠지는 게 연착륙이 아니에요. 10개야 문제가 생겼으면 10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천천히 문제가 현실화되면서 한꺼번에 나오지 않고 이렇게 되는 게 연착륙이에요. 그런데 이게 무서워서 한 번에 다 막아놓고 있으면 10개가 한 번에 다 터질 거 아니에요. 이게 경착륙이에요. 그런 리스크가 특히 부동산 PF에 있다. 그래도 만만치는 않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부동산 PF 부실, 건설업계 부도 우려가 여전히 지금 상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최부심 채널에서 위기의 건설 현장 이야기를 또 말씀해 주시기도 했는데 네네. 지금 좀 어떤 상황인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PF 시장이 더 위험한 상황인데요. 이건 진짜 거의 여기까지 온 것 같거든요. 제 느낌에는. 근데 생각보다 훨씬 조용해서. 근데 저는 건대 부동산대학원을 졸업해서 거기 졸업생들이 부동산 업계에 많이 일을 하시는데 얼마 전에도 미팅을 한번 했는데 PF 시장이 완전 굳어 있으니까 PF와 관련돼서 PF 계약 서류를 소위 자서하는 그런 법무법인이 파산하고 그 다음에 설계를 해야 되는 설계법인 1000명 넘는 설계회사들이 있는데 거기서 절반 정도 되는 인원을 구조조정을 하고 일이 아예 안 돌아가고 있어가지고요. 그리고 지금 분양을 하면은 분양이 잘 되는 것 같지만 그거는 서울 근교 분양이 좀 잘 되고 지방은 미분양이 여전히 많은 상황이고 지방 미분양 때문에 일을 추가적으로 못하고 있어서 건설사들도 신규 수주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행사가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건설사한테 수주를 하게 되는 건데 그러면은 건설사와 함께 본 PF를 일으키면서 시행사에 돈 빌려준 그런 비은행 금융기관들이 돈 받고 이제 돈 벌면서 해피하게 끝나는 건데 이 시행사가 시공사한테 가야 되는데 얘네가 미분양 될 것 같으니까 우리 수주 중지 이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시행사 입장에서는 이제 토지비에 돈 빌렸는데 그 이자를 못 내가지고 약간 발 동동 구르고 있는데 이게 1년 돼가고 있어요. 작년 9월부터 분양시장이 경색이 돼서 이게 얘네들의 자본력으로 봤을 때는 한 1년 정도 버티면은 거의 다 버틴 거라고 생각을 되는데 그게 9월 정도 되면은 만기가 도래하게 되거든요. 올해 9월이요? 네, 작년 9월부터 하락장이 좀 심화가 됐잖아요. 그래서 작년 9월부터 분양을 잘 못하게 됐고 미분양이 그때부터 튀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얼마 안 남은 이슈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거야말로 진짜 심각한 이슈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자는 시공사들이 수주를 안 하면은 공급 물량이 줄어드는 거 아니냐. 나중에 주택 공급이 감소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시공사들은 수주 잔고가 있어가지고요. 그리고 올해 기성 같은 경우에, 올해 실적 같은 경우에는 지난 2년 안에 착공했던 것들이 올라오는 기성이다 보니까 올해 실적은 올해 수주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올해 설령 수주한다 하더라도 한 2, 3년 후에 분양을 하는 거니까는 이게 2, 3년 후는 또 그때 좋아지면은 뭐 그때 하면 되겠다는 생각으로 일단 올해 미분양 리스크는 막자 약간 이런 생각이어서 시공사도 수주에 매우 위축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밸류체인이 좀 깨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이거는 대중에게 많이 오픈되어 있는 시장은 아닌 것 같고 나중에 문제가 터졌을 때 조금 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여기가 조금 위험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금리가 더 오른다? 그러면은 더 안 좋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더 안 좋아지죠.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상태는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뭘 하게 되면은 그게 또 가지쳐가지고 결국 시장과 다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는 거다 보니까 다른 쪽에 악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조금 놓치고 있는 게 아니냐. 가령 지방 미분양이 많아져서 미분양 관련 규제를 다 풀었는데 오히려 서울 둔촌중구 같은 미분양이 전부 없어지고 지방 미분양이 더 확대됐던 것처럼 지금은 어떤 하나의 정책을 할 때 너무 연계성이 높다 보니까 살필 게 좀 많은 것 같은데 이건 조금 위험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PF 부실 이 이슈가 한 뭐 빠르게는 작년 말 올 연초부터 계속해서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 뒤로 약간 별 얘기가 없다 조용하죠. 보니까 지나갔나 보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사실 이제 진짜 물밑에서는 거의 뭐 썩어가고 있죠. 그냥 그렇게 묘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이슈도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